한국 테니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K테니스를 말하다. 오늘은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저희 셋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레드님? 네, 오늘 주제는요. 최근 다양한 방송사에서 여러 테니스 대회를 중계해 주는데요. 대한민국의 보는 테니스와 치는 테니스의 차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보는 테니스와 치는 테니스 사실 갭이 크죠. 우리는 그렇죠. 뭐랄까 애초에 사실 보는 테니스에는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동호인들이. 약간 그리고 뭐랄까 그랜드슬램 이런 큰 대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저희가 많이 다루는 ATP 250, 500 뭐 이런 대회들도 사실 많이 열리고 ATP 캘린더는 매일매일 돌아가는데 거의 매일 하죠 테니스.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엄청 코어 테니스 동호인들 이런 선수들의 큰 관심이 있는 그런 동호인들 제외하고는 딱히 보는 테니스에 크게 관심을 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 주제를 왜 갖고 왔냐면은 얼마 전에 요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아시안컵. 네네. 아시안컵을 같이 했었잖아요. 호주 오픈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쵸. 우리나라 예선이랑 이제 호주 오픈 결승전이랑 아마 이렇게 겹쳤던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이.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방송사 TVN에서는 TVN 스포츠도 있고 뭐 TVN 채널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아시안컵을 싹 깐 거야. 맞아요. 호주 오픈 보여주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짜증났던 기억이. 아니, 다른 나라 경기를 틀어버리는. 왜? 우리나라 경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기 아니었어요. 아시안컵을 그냥 이렇게 틀어서 다른 나라 경기를 틀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 봐야 되는데 네네네. 아시안컵의 다른 나라 예선보다 호주 오픈 결승전이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죠. 그냥 일반 TV로 보지 말고 네. 티빙으로 가입해서 이제 거기는 전 티빙으로 경기를 봐라. 해주니까 그걸 봐라. 여기서 끊을 거다. 사실 보고 싶은 그거 가입해서 봐라. 저도 그 사태를 이렇게 얼핏 듣긴 했는데 이게 아시안컵 중계권을 TVN 스포츠랑 쿠팡플레이가 가져간 맞아요. 거잖아요. 쿠팡플레이, 네. 근데 사실 쿠팡플레이는 그 TV에 틀 수 있는 중계권이 없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TV에 틀 수 있는 건 사실 TVN 스포츠가 있으면 TVN 스포츠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중계권 비싸게 사왔으니까 이제 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호주 오픈 중계권 왜 사왔어? 그럼 그거 다른 방송사 주고 와. 테니스인들도 좀 배려 좀 해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심정에서 편성을 짰을지 편성 PD의 마음 그리고 이제 이걸 좋아하는 테니스인의 마음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다 공감을 해서 그런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저는 이제 티빙을 이제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하셨나요? 뭐 모바일로는 채널 2개나 열어주고 뭐 여자 경기 남자 경기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았지 뭐라고 하다가 또 보니까 사실 티빙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죠. 사실 배제되는 못 보죠. 거니까 사실 약간 뭐랄까 시청자를 오히려 배제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았나.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티빙을 1년 구독을 했는데 네네. 옛날에 제가 이런 호주 오픈이나 이런 거를 롤랑가로스도 티빙에서 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 네이버 그 멤버십? 맞아. 네. 가입을 하면 티빙이 한 달 무료인가? 맞아요. 그렇게 돼서 아마 혹시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이제 좀 찾아보면 그렇게 돈을 내지 않고도 어차피 대회라는 게 2-3주 안에 끝나니까 딱 보고 딱 해제하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거는 네. 또 개인적인 입장인데 저는 콘텐츠 보는데 돈은 아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러시구나.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는 데 있어서 돈을 내는 행위는 내가 이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 문화가 보는 문화가 좀 더 확대되려면 이 테니스를 보기 위해서 나 이 정도 지불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방송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랑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많이 돼야 내가 이렇게 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그만큼 중계도 잘 안 해주고 호응도가 없고 돈벌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 뭐 호주 오픈 때 혹은 뭐 윈블던 때 뭐 롤랑가로스 때 잠깐 보려고 구독했다가 해지하는 거 좋은데 뭐 무료 구독만 막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때만큼이라도 유료 구독을 잠깐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연원을 왜 사람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테니스를 안 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옛날에 그 스타스포츠라고 있었어요. 홍콩에서 하는 채널이었는데 그 스타스포츠에서 그랜드슬램을 그냥 라이브로 실시간 다 틀어줬었어요.
그게 2021년, 22년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뭐 방송 채널인가요? 네, 스타 스포츠, 외국. 스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타 스포츠를 폭스가 사고 폭스를 디즈니가 샀거든요. 근데 그 디즈니가 이제 한국에 이제 런칭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그러면서 스타 스포츠를 다 막아버리고 디즈니 안에 다 넣어서 스타를 못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그냥 무료로 틀기만 하면은 계속 볼 수가 있었죠. 스타는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ATP라든지 그랜드슬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중계권이. 그래서 옛날에는 무료였는데 요즘 좀 돈 내고 봐야 되니까 좀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 이게 유료가 되기 전에 스포티비인가 아마 그 스포티비였나 하여튼 두 방송 왔다 갔다 했는데 스포티비가 그 그랜드 슬램을 다 해줬어요. 4개 다. 네, 4개 다 그냥 호조픈 그리고 KBS 스포츠N에서는 이제 ATP 대회를 주로 해주고 네 그래서 중계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 중계권이 이제 찢어졌죠. 네 이제 아니 그 이제 유료로 전환된 거죠. 예전에는 그냥 무료로 그냥 계속 중계를 다 틀어줬는데. 그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유료로 다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티비도 채널이 여러 개잖아요. 스포티비 온, 스포티비 온2, 네. 스포티비 골프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부를 이제 테니스를 중계해주던 일부 채널을 유료화를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봤을 때 제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테니스에 좀 위치가 정도 올라가고 인기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좀 유료로 해서 돈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오히려 전환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1년에 4번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랜드슬램 또 그 밑에 마스터스 그다음에 ATP 500 뭐 WTA 5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 구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랜드슬램은 흩어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티빙에서는 호주 오픈이랑 롤랑가로스 하고 스포티비에서 윈블던을 하거든요. US 오픈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제가 티빙도 해야 되고 스포티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 2주나 3주를 위해서 뭐 물론 그때마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왜 가입하기도 귀찮고 해지하는 더 귀찮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테니스 채널에 딱 있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ATP 주구장창 계속 들어주는 게 어떤지. 맞아요. 저도 사실 항상 그런 게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원대한 꿈이 있다면 제가 테니스 TV를 진짜? 테니스 TV와 제휴를 맺어서 방송 채널 하나 여는 겁니다. 아니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원대한 꿈입니다. 이룰 순 없고 근데 이 원대한 꿈을 이루려면 펀딩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결국 펀딩인가요? 공동사업자 합시다, 여러분들.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들 공동사업자로. 근데 사실 채널 하나를 여는 게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런 그냥 방송 드라마만 틀어주는 그런 채널 여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스포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중계라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중계에 드는 인력들, 예를 들어 특히 라이브 중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뭐 앵커랑 이거 해설자랑 앵커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한 번씩 리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해외에서 하는 채널을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번역료나 자문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런 식의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이걸 라이브로 돌리려면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중계 상황이 필요한 거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 같긴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보는 테니스를 이제 힘들긴 한데 혹시 보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청취자님이나 구독자님 중에서도. 그러면 어디서 테니스를 볼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티빙을 하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티빙이라는 게 TVN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ATP 이제 대회는 테니스 TV를 구독하시면 그 앱 중에 테니스 TV라고 있는데 그 테니스 TV를 구독을 하시면 ATP 대회를 다 중계를. 근데 테니스 TV 되게 비싸. 얼마예요? 10 얼마 했었던 거예요. 1년에. 1년에 10 얼마? 네, 근데 이게 동시 4명이 맞아. 그러면 동시 접속이 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3만 얼마를 내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4명을 모아가지고. 근데 1년에 10 얼마면 진짜 싼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1년에 한 달에 14,000원이라고 치면은 그게 1년 하면은 사실 맞아. 그쵸. 꽤 비싼 돈인 4명에서 나누면 그래도 그쵸. 그 개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테니스 TV는 엄청 저렴한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싸긴 하죠. 그래서 테니스 TV에서 이제 마스터스 같은 걸 다 볼 수 있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익스텐디드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10몇 분짜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맛보기로 올라가는 거 4분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테니스 TV 그냥 띄워놓고 그냥 할 일 하고 뭐 누가 테니스 하루 종일 하거든요. 진짜 전 지구상에서 테니스 대회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냥 1년 내내 맨날 테니스 볼 수 있다 라이브로.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가 뭐 채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앞에 나누긴 했지만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왜냐하면 그렇죠. 누가 집에 TV를 놓는 집이 많지 않고 보통 이런 앱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으로 뭔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테니스라는 플랫폼, 테니스 TV라는 플랫폼 하나만 우리나라 테니스 문화에 잘 정착을 해도 사실 굳이 채널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거기서 우리가 아쉬운 건 이제 이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어로 뭔가 이제 해설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는 그런 아쉬움 정도 이 정도인 것 같긴 해요. 테니스 그러면 지금 해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찬다라님은 테니스 해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뭐 티빙이나 스포티비에서 테니스 해설 해주시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항상 이제 테니스가 축구처럼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아시안컵 얘기를 왜 처음에 드렸었냐면 아시안컵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네네네. 제일 최고 뭐 야구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보면은 축구가 최고죠. 축구가 제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TV 그 축구를 해설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요즘 뭐 제일 유행했던 게 뭐 이천수 요즘 이게 그쵸, 입중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스트 입중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사실은 이렇게 중계라든지 입중계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이유가 테니스는 약간 경기 중에 계속 말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랠리 중에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끝나면 이제 뭐 포인트가 어떻게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하는 사람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그쵸.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해설의 문화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해설의 문화를 바꿔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축구랑 테니스는 애초에 스포츠 자체가 다른 스포츠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런 그 전환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테니스보다. 공과 공이 사람의 이동하는 속도가 그렇게 테니스보다는 느리잖아요. 근데 테니스는 그게 너무 빠르니까 뭔가 볼 하나하나에 코멘트를 달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은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떤 끝내기 포인트로 끝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 기다렸다가 이걸 한번 리뷰하는 식으로 해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근데 축구는 자 누가 지금 볼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기로 패스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고 워낙 많은 플레이어가 있다 보니까 플레이어의 이름 하나하나도 다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해설이 다채로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관중들의 모습도 워낙 다양하니까 한 번씩 비춰주면 저기 뭐 누가 뭘 들고 왔네요 뭐 이렇게 누가 왔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관중들도 이렇게 정적이고 이제 플레이 자체도 뭔가 이걸 한번 리뷰해주는 식의 형식으로 이제 해설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다채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 틀을 깨야죠. 그래서 네, 이번에 레딕 선수 이번에 포인트 그다음 발리 들어갔고 아니 근데 말하고 슛 에이스 슛 어림없는 발 이런 식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이번 호주 오픈 때 그 이영택 감독님께서 입중계를 최초로 시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저 되게 그 유튜브에서 인상 깊게 봤어요. 이제 보통 이제 라이브로 뭘 틀어놓고 그 다음에 입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같이 나오시는 분들 뭐 있잖아요. 뭐 송아 코치님이라든지 뭐 용뱅 테니스님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제 친구도 출연했더라고요. 진짜요? 네. 진짜.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걸 보면서 테니스도 이제 조금은 입중계라든지 다양한 해설의 바운더리가 넓어진다. 이런 걸 제가 느껴봤죠. 하나의 좋은 컨텐츠로 하면 되게 좋죠.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테니스 입중계가 좀 더 살려면, 이제 축구처럼 살아나려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액션이 되게 다이내믹하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맞아. 한 골 한 골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응원하는 그 팀에 따라서 이제 그 막 그런 희비도 되게 엄청 교차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도 뭔가 이제 보는 사람 자체, 입중계하는 사람 자체가 그런 표정이나 이런 액션들 좀 다양하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입중계라는 건 사실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이 경기 화면을 띄워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려면 보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보려면 해설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액션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야구 경기를 한다,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공부해야 되면 못 보게 하잖아 부모님이. 그래서 몰래 라디오 쓱 해가지고 라디오로 옛날에는 축구나 야구 같은 거 해설해 주는 분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듣고 뭐 이렇게 라디오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TV에서 하는 해설이랑 좀 다르게 하죠. 이제 모든 하나하나의 플레이를 다 설명.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시청 그 저작권 때문에 못 본다면 그런 식으로 뭐 포핸드 백핸드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 이제 이 플레이 때문에 이제 기다렸다가 리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입중계하고 이제 우리가 편할 방식으로 이제 현대의 방식으로 조금 더 바꿔가자고 하면은 진짜 아까 레딩님 찬더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레딩님 지금 크로스로 포인트 쳤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발리 지금 앞에가 되는데요. 약간 그러면서 좀 어림없는 볼 퀴즈를 맞췄어요. 레딩 선수 힘을 모으고 그대로 스매싱 어림없는 볼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서브 넣습니다. 세컨 서브 세게 들어갔습니다. 푸폴 15 러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 어디서 했냐면은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골프 채널을 이렇게 보세요. 골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잖아. 말 안 하고. 멋진 샷이에요. 너무 정적이니까 하는 게 없으니까 치고 나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 잠깐 치고 끝이잖아. 멋진 샷이 뭐야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부니까 이쪽으로 찌면 유리할 것 같고 정말 근데 멋진 샷이에요. 이렇게 하잖아. 테니스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테니스 좀 비슷할 때 있어. 정말 서브 스피드가 엄청 나군요. 네, 247km가 나왔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뻔한 거를. 정적이야. 엄청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포인트예요. 이게 끝이잖아. 대단한 랠리예요. 무려 26번 랠리였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저 같으면 이제 이영택 감독님 잘하신 게 이번에 잘하신 게 그 선수들이 이런 마인드일 것이다. 이 선수는 여기 이번 게임에 들어갈 땐 여기서 끝내려는 마인드로 서브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코트 체인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듣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 사실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브를 첫 퍼스트가 폴트가 났다. 그럼 세컨 서브 어디로 넣을 것 같은지를 말해볼 수 있잖아요. 친구 공 튀기면서 조코비치는 뭐 30번 튀기기 때문에 말할 시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와이드로 뭐 킥 서브를 넣을 것 같다. 이유가 뭐다 했는데 슬라이스 서브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약간의 어림없는 해설. 이런 거가 이제 해설이 좀 가미가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TV 같은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뭐 개인 방송 시대니까 요즘. 이영택 코치님 듣고 계시죠? 저희가 이런 진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택 감독님은 이제 우리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잔바리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을까. 이거 누가 가로채가지고 컨텐츠 만들면 안 돼. 저희 지금 저작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왜 하냐면은 예를 들면 축구 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문성 해설 요즘 한참 주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만 감독을 비판하면서 박문성 해설도 사실은 비축구인이고 축구 기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다음 뭐 감스트 제가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옛날부터 감스트 좋아했는데 감스트 그냥 인터넷 방송인인데 축구 해설하잖아요. 근데 이게 축구라는 그 어떤 스포츠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테니스는 좀 경직돼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약간 좀 그런 예전에 신사 스포츠 이런 약간 그런 전통적인 이런 거를 고집하는 약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은 좀 안 하는. 뭔가 그리고 테니스는 쉽게 누구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약간 아무래도 이런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지 뭔가 선수들에 대한 원래 보통 축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새끼 그렇죠. 못하네 씨. 그래도 기성용이 명언 하나 남겼죠. 담니띠 답답하면 니띠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기묵직.
그죠? 우리는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막 내가 기성용보다 축구 못하는 건 당연한데도 네, 그냥 거침없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니들이 들어서 뭘 하냐. 그냥 뭐 고생했다. 저것만 해도 잘했다. 약간 이렇게 그냥 토닥토닥 해주고 많은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선수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외국 선수들 뭐 메드베데프 뭐 볼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쟤는 폼이 왜 저러냐. 이번에 이영택 감독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 메드베데프랑 시너랑 결승전 리뷰를 하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시너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메드베데프 쟤는 폼이 이상해.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를 이영택 감독님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뭐랄까 악당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해줄 만한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지. 근데 그런 거니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벌리라든지 그래야지 이제 그 경기 매치를 딱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입혀지면서 흥미가 있고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조미료가 좀 부족한가? 그렇죠. MSG가 부족하죠. 사실 MSG를 쳐줄 만한 사람이 나타났는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쳐줘야 돼. 우리 저는 쳤으면 좋겠어.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저요? 네. 저 잘하죠. MSG. 막 칩니다 막.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좀 갖고 왔는데 이제 국내 테니스 동호인 157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쯤 되나요? 근데 이거 국내 테니스 동호인 157만 명 정확한 집계인가요? 몰라. 이거 저기 테니스 피플이라는 그 국내 테니스 잡지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대회 참가 인원 14,000명. 이거는 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엘리트 선수가 1,634명 지금 돼 있다고 하고 테니스 심판이 173명이라고 하네요. 이게 중복 집계 엄청 됐을 맞아. 이게 157만 명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뭐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씩 몰치고 뭐 코트가 몇 개 있고 코트 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그게 꽉 찬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몇 번 쳤을 때 157만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셨더라고. 이거보다는 뭐 적겠지만 그래도 국내 테니스 동호인 157만 명이면 저희 같은 방송이 한 4개는 더 생겨요. 네, 통계가 좀 통계 집계가 좀 아쉽긴 한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파이가 크다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사실 테니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관심과 지원과 사랑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중계도 좀 더 팍팍해주고 지원도 팍팍해주고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테니스 채널 필요하다 이런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옛날에 그 정현 선수가 4강 페더러랑 했을 때 최고 시청률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테니스 역사상. 그럴 것 같잖아요. 페더러가 정현이랑 하는데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야구가 잘했을 때 야구가 붐이 있었던 것처럼 약간 엄청난 불세출의 테니스 선수가 딱 나타나면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테니스 많이 볼까요? 사실 근데 김연아라는 우리 김연아 소년제 이런 스포츠 스타 이런 뭐랄까 어떤 스포츠 그러니까 뭐랄까 불모지에서 그런 비인기 종목에서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 덕분에 지금 피겨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 피겨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런 체조도 엄청 많이 성장을 했던 것처럼 사실 그런 스포츠 스타가 꼭 한 명은 꼭 성공을 된다.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커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뭐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지원이나 관심이 되게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전략적으로 이제 테니스 스타 한번 키워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협회가 나서고 약간 e스포츠의 그 임요한처럼 그렇죠, 아이콘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세출의 스타가 딱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보는 테니스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정현 이후로 테니스 시청하는 인구가 더 는 것 같고 이제 테니스를 좀 더 많은 사람이 알려졌고 정현 페더러 조코비치 예전에 한국인이랑 경기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좀 그런 불세출의 테니스 스포츠 스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약간 제 동시대를 살아갔을 때 한 명쯤 나와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강대국이잖아요. 테니스라는 게 귀족 스포츠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인데 꼭 부자 나라에서 좋은 훌륭한 선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골프를 예를 들면은 여자 골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막 세계 골프계를 주름 잡잖아요. 막 탑10에 한 5명이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뭐 훌륭한 선수 막 박인비라든지 고진영이라든지 유명한 선수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거 보면서 계속 잘 쳤어요. 이거를 계속 밤새 보고 있는 거야. 좋은 샷입니다.
응원을 해가면서. 근데 그 선수들 미국 가서 훈련 받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시차가 안 맞긴 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훌륭한 뭐 재미있는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선수 또 어쩌면 조금 더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그런 것들 사실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분야 하나 뭐 어떤 방송사를 하나 방송에서 테니스 채널 딱 틀어주면 테니스 많이 볼 거예요. 혹은 테니스 하나 딱 나오면 테니스 많이 볼 거예요라고 사실 다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각 분야에서 뭐 방송이면 방송 어떤 그 선수면 선수 그런 동호인 문화면 문화 그런 각 분야의 영역들이 조금씩 하나씩 다 커져야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 테니스계가 좀 더 커지는 거지. 뭐 하나만 잘해봅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다 같이 쫌쫌다리로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이제 모아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쵸. 커질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시안컵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 호주 오픈해. 그러면 이제 편성팀에서 엄청 싸우지 않을까? 야, 이거는 호주 오픈 가야지 네. 하면서 이제 막 싸우지 않을까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한번 좀 바라봅니다.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K-테니스를 말하다 대한민국의 보는 테니스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